차가운 샴페인이 수진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크크크, 여자 경호원이라니. 인형놀이도 아니고. 남자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샴페인과 섞여서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이제 그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태풍의 눈처럼 무시무시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VIP 경호실 상황실에는 벌써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커다란 모니터들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전국 각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실장님. 경비원의 인사를 받으며 서연이 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짧게 자른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강서연,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전문가. 사람들은 그녀를 그림자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호랑이처럼 맹렬하게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였죠. 서연은 전날 대통령 일정 경호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오찬 행사, 이상 없음. 국회 방문, 특이사항 없음. 그녀가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대통령 암살 시도를 막다가 생긴 상처였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외국 순방 중이던 대통령을 향해 날아든 암살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인 서연의 몸. 대통령 대신 그녀의 어깨를 스친 날카로운 칼날. 실장님이 아니었다면 당시 대통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서연은 대한민국 경호계의 전설이 되었죠. 문이 열리며 2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김수진. 25세의 신입 경호원이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운동신경이 뛰어났지만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했죠. 그 옆에는 박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28세로 수진보다는 경험이 많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초급 경호원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다. 서연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한상준 씨의 딸 결혼식 경호를 맡게 됐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상준 장관님이요? 그 유명한. 맞아요. 10년 전 대기업 비리를 파헤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낸 분이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결혼식이니까 대놓고 뭔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안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죠. 경호원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좋은 현장 교육이 될 거예요. 서연은 두 신입 경호원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해 보여도 그녀는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꼈죠. 수진, 민정, 명심하세요. 경호원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야 해요. 네, 실장님.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6시. 결혼식은 오후 2시의 시작이었죠. 장비 점검하고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되길 바라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는 경우 경력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죠. 오늘은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닐 거라고.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상황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서연은 다시 한번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한상준 전 장관. 그가 수사했던 대기업들의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죠. 대한건설 회장 최만수. 최만수는 뇌물수수와 탈세 혐의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최동식. 서연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서연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 준비를 하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경호실을 나서면서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만 존재한다. 이 말은 그녀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경호원의 신조였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빛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 조용히 지킨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림자가 아닌 호랑이가 필요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실장님, 민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숨어 있었죠. 검은색 방탄 차량 앞에 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특수경호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순수했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출발합니다. 서연의 명령과 함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리는 검은 차량. 그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전문가와 2명의 신입 경호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죠. 몇 시간 후 화려한 결혼식장이 피로 물든 전쟁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림자 호랑이가 다시 한번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높이 솟은 건물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검은 차량이 호텔 정문에 멈춰 섰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재빨리 다가왔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차할게요. 경호원은 절대 차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비상시에 즉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서연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출입구 위치, CCTV 각도, 기둥 배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수진, 비상구는 몇 개 보이죠? 네 개입니다, 실장님. 좋아요. 민정은 엘리베이터 2대, 계단 2곳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들이지만 기본기는 탄탄했죠. 3층 웨딩홀로 올라가자 화려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데캅과 장미로 가득한 입구, 반짝이는 샹들리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죠.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실장님, 하객 명단입니다. 호텔 매니저가 태블릿을 건네왔습니다. 서연은 빠르게 명단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한상준 전 장관의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최동식 대한건설 전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민정, 수진. 작전 변경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립니다. 두 신입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위장막처럼 느껴졌죠. 신부 대기실은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한상준 전 장관의 딸, 한서영. 26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호팀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은 수진과 민정에게 지시했습니다. 수지는 신부 대기실 앞, 민정은 웨딩홀 입구, 저는 전체를 순회하면서 체크할게요. 네, 실장님.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웨딩홀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포착했죠. 첫째, 웨이터 중 몇 명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훈련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죠. 둘째, 비상구 근처에 유독 덩치 큰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랜만이네요. 강 실장님.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서연이 돌아보자 거기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동식, 30대 중반의 나이,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비싼 명품 시계, 겉보기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뱀 같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최동식 전무님, 오늘 하객으로 오셨군요. 서연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한 전 장관님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요. 동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서 서연은 독을 느꼈죠. 그런데 경우가 꽤 삼엄하네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봐 걱정되시나요?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주먹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저희는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도 만약에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동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가슴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죠. 무슨 뜻인지. 농담이에요. 농담.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잖아요. 동식이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엔 불길한 기운이 남아 있었죠. 서연은 즉시 이어폰을 켰습니다. 수진, 민정, 들리죠? 네, 실장님. 코드 옐로우 발령. 지금부터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코드 옐로우. 위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신호였죠.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착석하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이제 신부 입장 차례였습니다. 서연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상준 전 장관이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실장님. 한 전 장관의 표정에도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웨딩홀로 향하는 복도. 서연은 신부 부녀의 앞뒤를 지키며 걸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였죠. 하지만 서연의 눈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킷 안쪽이 불룩한 것이 보였으니까요. 무기다. 서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죠. 웨이터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정, 수진, 코드 레드. 서연의 날카로운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웨딩홀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서 최동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죠. 깜짝 파티 시작이에요. 강 실장님. 그의 차가운 미소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5명. 서연이 빠르게 적의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죠. 아빠, 서영이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영아. 한 전 장관이 딸을 안아주었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전 특수경호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동식. 지금이라도 물러나면 큰일은 없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러나라고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동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을 벗은 그의 진짜 모습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아세요? 한상준 때문에. 증오가 가득한 외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신부를 뒤로 밀며 보호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진과 민정도 재빨리 달려와 삼각 대형을 만들었죠. 3명의 여성 경호원이 신부 부녀를 중심으로 철벽 방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여자 셋이서 우리를 막겠다고? 동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주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손짓과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그림자가 아니었죠. 이제 호랑이가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5명의 남자들이 반원을 그리며 서연 일행을 포위했죠. 그들의 눈빛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신부를 이쪽으로 넘기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동식이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한상준이 우리 아버지께 했던 일을 되갚아주려는 거죠. 동식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망쳐주면 그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한 전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동식, 내 아버지는 죄를 지었어.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야. 법이라고요? 동식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순간 서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사람은 예측할 수 없었죠.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민정, 서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를 지켜요. 네, 실장님. 두신입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죠. 동식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부하 하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샴페인 병이었죠. 축하주를 좀 나눠 마셔야겠는데. 그가 비열하게 웃으며 병마개를 땄습니다. 펑! 마개가 튀면서 거품이 흘러넘쳤죠.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쪽 아가씨부터 한잔 하시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지켰죠. 경호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남자가 샴페인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그리고는 주르르 차가운 샴페인이 수진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크크크. 여자 경호원이라니 인형놀이도 아니고. 남자들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샴페인과 섞여서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래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이제 그만.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태풍의 눈처럼 무시무시한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뭐라고요? 동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 같았죠. 신부와 하객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와 얘기합시다. 호, 협상을 하자고요? 동식이 흥미로운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가 손짓을 했습니다. 부하 둘이 더 앞으로 나왔죠. 일단 여자 경호원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드려야겠네요.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이 민정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더 잔인했죠. 민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약한 것들이 무슨 경호를 한다고! 민정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신부를 가리고 있었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동식은 더 신이 났죠. 이제 시작인데요. 본격적인 파티는 지금부터예요. 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서연 실장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한번 보여주시죠.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했습니다. 동식이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렸습니다. 당연하죠. 전설의 그림자 호랑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상의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움직임에 여유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장소를 옮기죠. 여기엔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요?
지하 주차장. 거기라면 마음껏 할 수 있겠죠. 동식이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좋아요. 어차피 CCTV도 다 꺼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수진과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신입은 비참한 모습이었죠. 샴페인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찢어진 옷.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부님을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실장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걱정 마요.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려 동식을 향했습니다. 갑시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서연이 앞장섰고 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서연의 분위기가 변해갔죠. 부드러운 경호실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전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민정. 서연이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림자 호랑이라고 불리는지, 왜 특수경호대의 전설이 되었는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여기면 충분하겠네요. 동식이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고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고 완벽해요. 15명의 부하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혼자 대 15.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동식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격 신호였죠. 끝장을 내주세요.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호랑이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었죠.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였습니다. 15명의 남자들이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해. 넌 무리야. 20년 전 특수경호대 교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도 뚫는다. 물이 되어라. 서연아. 서연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죠. 하지만 서연의 몸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물처럼 흘러내리듯 옆으로 비켜선 그녀. 동시에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탁! 정확하게 남자의 목 옆을 쳤습니다. 급소였죠. 남자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몸이 춤추듯 움직였죠. 크라브마가의 효율적인 동작과 시스테마의 유연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왼발로 한 명의 무릎을 차고 돌아서며 팔꿈치로 다른 한 명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퍽! 퍽! 둘 다 신음을 내며 무너졌죠. 셋. 뭐야 이게? 남은 부하들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3초. 단 3초 만에 동료 셋이 쓰러진 것이었죠. 겁먹지 마. 혼자잖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저 혼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가 더 위험한 법이죠. 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죠. 서연은 가장 가까운 차량 쪽으로 뛰었습니다. 보닛을 짚고 몸을 날렸죠. 공중에서 회전하며 2명의 머리를 연속으로 걷어찼습니다. 쾅! 쾅! 으악! 비명과 함께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5. 착지하자마자 서연은 낮게 몸을 숙였습니다. 다른 남자의 다리를 쓸어 넘어뜨리고 쓰러지는 그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죠. 뚝! 끔찍한 소리와 함께 팔이 부러졌습니다. 6.
이런 괴물 같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섰죠. 정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죠. 아직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은 9명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번지기 시작했죠. 무기를 써! 동식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주머니에서 나이프와 철파이프를 꺼냈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시작이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전투의 희열이었습니다. 덤벼요. 서연이 손짓했습니다. 도발이었죠. 분노한 부하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고 더 정확했죠. 나이프를 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빼앗은 나이프로 다른 이의 무기를 쳐냈습니다. 철파이프가 머리 위로 내려왔지만 서연은 이미 그 궤적을 읽고 있었죠. 몸을 옆으로 틀며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상대의 복부를 강타했죠. 컥! 7. 주차장의 기둥을 등지고 서연은 계속 싸웠습니다. 때로는 기둥을 이용해 몸을 날리고 때로는 방패처럼 사용했죠. 부하들의 공격은 점점 엉성해졌습니다. 공포와 피로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퍽, 탁, 쾅.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8, 9, 10. 하. 서연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52세. 젊지 않은 나이였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그림자 호랑이야. 11, 12.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것 같았죠.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들을 놓아줄 리 없었죠.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려들었습니다. 회오리처럼 돌며 3명을 연속으로 쓰러뜨렸죠. 13, 14, 15. 모두 끝났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는 15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혼자서 15명을?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지쳤지만 위험이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짜 힘이 뭔지, 진짜 프로가 뭔지. 동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그의 오른팔을 잡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꺾는 소리와 함께 동식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팔! 내 팔이! 서연은 쓰러진 동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없었죠. 당신이 제 부하들에게 한 짓을 잊지 마세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걸.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죠.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죠.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늙었구나, 나도.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죠.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아직도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서연아,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넌 여전히 그림자 호랑이야. 주차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투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어지럽게 깜빡이며 콘크리트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실장님, 수진과 민정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샴페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수진이 울먹이며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서연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창백했죠. 저희가 더 강했다면.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책감이 그녀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죠. 서연이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신부님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게 경호원의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경찰들이 쓰러진 조폭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찰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동식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신고는 누가 했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한상준 전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서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전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목숨을 걸었어요. 서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혼자서 15명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이었죠. 20년 넘게 매일같이 훈련했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CCTV는 꺼져 있었지만 목격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건 처리가 끝나고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는 받아야 했죠. 갈비뼈에 금이 갔네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파열도 몇 곳 있고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병실에서 쉬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민정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죠. 실장님, 벌써 왔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어떻게 그냥 가겠어요? 수진이 꽃을 화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실장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뭐요? 그렇게 강해지는 방법이요. 서연이 두 신입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오늘 정말 무력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샴페인을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저도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의 자신이 생각났죠. 처음 특수경호대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서 나와요. 서연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수진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걸 보여줬어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부님을 지켰잖아요. 하지만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게 진짜 프로고요. 서연의 말에 두 신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국정원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일은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부장이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시죠. 봉투 안에는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김수진 경호원 특별 채용 요청.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요? 오늘 일이 보고됐나 봅니다.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한 경호원, 청와대에서 직접 요청했어요. 수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실장님, 축하해요, 수진.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요.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후배들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특훈이에요. 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림자 호랑이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그것이 그녀의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죠. 실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림자, 호랑이. 그 별명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연이 추억에 잠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들려드릴게요. 아주 긴 이야기거든요. 기대할게요. 병실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